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태양 전지업체 유니테스트가 새만금에 투자합니다. 유니테스트는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 등과 협약을 맺고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새만금 국가산단에 모두 1,213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태양전지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관련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과 300여 명 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라마다 호텔. 유니테스트가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 등과 김종현 유니테스트 대표이사, 강임준 군산시장,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1,213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국가산단 부지의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300여 명의 신규 인력 고용 효과도 예상됩니다. 유니테스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전지는 우리 군산에 새만금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과 딱 적합한 사업입니다. 가볍고 용이하고 열 효율이 높은 차세대 태양 전지로서 앞으로 유니테스트가 우리 군산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3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연관 기업들이 군산에 투자를 많이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기존의 실리콘이나 방막 태양전지에 비해 구부릴 수 있고 반투명 및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어 건물,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사용이 가능한 태양전지입니다. 발전 효율도 높고 제조 단가도 기존 태양전지의 30% 수준으로 낮아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BIPV나 차량 일체형 태양광 발전 VIPV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CIGS 다음에 3세대로 분류되는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특징은 투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렉시블한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건물 벽체, 유리창호, 그다음에 차량용으로 적합합니다. 실리콘 대비 생산 단가가 30%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처가 다양하고. 한편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소재 중견 기업으로 지난 2015년도부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새만금 지역의 입지적 정책적 강점을 고려해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했다며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말까지 투자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니테스트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관련 지역 기업과의 상생 협력, 지역 우수 인재 채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실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시행자로 군산자동차 무역센터와 최근 협약을 맺고 조만간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자동차 무역센터가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확약서나 자금 차입 계약서 가운데 하나를 보증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자동차 무역센터는 법인 설립 등기와 함께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던 군산 옥회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옥회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전라북도와 총사업비 협의를 끝내고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과 주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90%를 넘겼으며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옥회천 정비 사업은 1,164억 원을 들여 수송동 원협 공판장에서 회현면 월현리까지 6.3km에 10m 폭을 40에서 6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군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서울 은평구에 이어 영등포구까지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합니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경남 김해시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왔지만 친환경 식재료 품목 확대를 위해 군산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20여 품목의 친환경 농산물과 40여 품목의 가공품을 공급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은평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20년 17억 8천만 원, 지난해에는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취항 1년 동안 군산공항 안착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데요. 군산시는 군산공항이 침체된 항공 수요에도 상당한 여객 운송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옥서면에 위치한 군산공항. 지난해 8월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군산공항에 취항해 군산 제주 노선을 운영하며 안착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날 LCC 항공사 제주항공하고 그다음에 진에어를 갖다가 유치를 했어요. 두 개 항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제주 노선에 대해서 오전 2편, 오후 2편 해서 총 8편이 운항을 하면서 지속적인 운항에 따른 그 효과가 탑승객 수요를 창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항공 수요에도 올해 9월 기준 1,755편을 운항해 지난 2019년 같은 기간 1,421편보다 24% 증가했고 탑승객은 올해 약 19만 명으로 2019년 약 22만 명의 87%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군산공항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항공 수요에도 높은 여객 운송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군산 제주 노선을 운영하면서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는데요. 군산공항의 운항 실적 증가는 각종 편의시설 개선이 한몫했다는 지적입니다. 올 상반기 약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탑승 수속 시설을 개선했고 컨베이어 벨트 신규 설치로 수화물 자동 운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기존 항공사별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체크인 카운터와 안내용 행인사인 백월 등을 같은 모델로 통일해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수속시설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화물 위탁 검색장과 운항이 중단된 이스타항공 사무실을 이전 재배치하고 청사 환경 정비를 위해 배너와 현수막 대신 DID 안내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또 보안검색원 증원으로 공항 이용객의 수속 시간을 최소화해 대기 시간을 단축시켰고 대테러 활동과 승객 안전 강화를 위해 경비 보안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군산공항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상당한 여객 운송 실적을 기록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성과도 기대됩니다. 전북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전라북도 창업대전이 지난 14일 군산대학교에서 선포식을 갖고 29일까지 열립니다.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창업대전에는 33개 투자사와 13개 대형 유통사, 108개 스타트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도내 대형 유통망 MD 초청 구매 상담회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온라인 수출 상담회,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배 창업기업 성공 사례 특강, 콘텐츠 창업 토크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강임준 시장과 공무원의 대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신과 나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라는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들은 코로나로 직장 동호회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돼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가 겨울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내년 2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최근 정읍과 논산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금강과 만경강 일대, 금강호 등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군산 지역은 거점 소독 초소 한 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야생조류의 AI 발생이 40배 증가하고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3배가 증가하는 등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군산 근대문화거리에 위치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에서 조선 수탈 계획과 경로를 담은 지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도에는 곡물 검사소와 또 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일제의 수탈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곡물 배치도가 네모난 기호로 그려져 있고 기호들이 도로를 표시한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의 정체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쌀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만든
곡물 검사소 배치도입니다. 군산 역사관이 일제가 조선 침략을 위해 만든 지도와 자료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열린 일부 조감도전에 이은 두 번째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근대 지도를 테마로 일제가 경술국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란병합기념 대일본 전도와 수탈에 사용한 기구 등 우리네 아픈 역사가 담긴 총 58점의 유물이 전시됐습니다. 호남지방의 쌀을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해 만든 철도와 도로를 담은 교통전도와 효율적인 수탈을 위한 곡물검사소 배치도, 곡물뿐 아니라 지하자원과 목재, 인적자원 등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뺏기 위해 만든 광맥지도와 산림지도, 인구 분포도 등을 보면 수탈을 위해 일제가 치밀하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원을 파견하고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도 생활도 말하자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한 지도 그리고 상세한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지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식민지 점령의 정당성을 세뇌하기 위해 제작한 지리교과서와 학생 공책 등 일제의 조직적인 침략 의도가 드러나는 자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군산의 월명산과 그 일대 지역이 1913년 이전까지 명월산과 명월동으로 불렸지만 일본식 표기인 월명으로 바꿨다는 내용이 담긴 지도와 문서가 최초 공개됐습니다. 이 자료는 군산 역사관이 발굴한 자료로 일제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명과 문화까지 빼앗은 사실이 드러나는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겪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방문객에게 교훈을 주는 군산 역사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가 과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서요. 학문적으로 주변 국가를 연구하고 또 파악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과연 주변국들을 열강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이 과거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되새겨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아픔을 거울 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방법을 제시하는 군산 역사관의 6번째 특별 전시. 매의 눈으로 조선을 보다 근대 지도전은 이번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꼬꼬마 양배추 재배단지를 운영하는 군산 소형 양배추 연구 모임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올해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심사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군산 소형 양배추 연구 모임은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해외 판로 확보와 인지도 향상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농촌진흥청에서 열리는 농업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IAEC 아태네트워크 국제회의에서 평생학습 교육도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6일과 7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IAEC 아태네트워크 국제회의에서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군산을 테마로 동네 문화카페 사업과 발달장애인 학습관 운영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군산시는 일본 오카야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함께 평생학습 교육도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IAEC는 국제평생교육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교류하는 국제평생교육기관으로 군산시는 지난 2008년 가입 이후 2018년에 IAEC 우수 교육도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다음 달 6일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배틀그라운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등 3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프로게이머 경력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1일까지 하면 됩니다. 한편 내년에 군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3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기부와 한가위 나눔 활동을 해온 군산 옥구 라이온스 클럽이 지역 아동센터에 기금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대윤산업이 군산 나온이동에 1,400만 원 상당의 일회용 장갑 130박스를 기탁하며 고향 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